페이지 203페이지 난방설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난방설비 쪽이 올해 문제가 저번보다 한 문제 더 많이 나올 것 같네요. 그래서 공기조화설비 및 냉동설비가 시험 범위에서 빠졌기 때문에 난방이나 또는 이런 전기설비 쪽으로 문제가 배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1번에 복사난방 방식 중 파이프 매설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현재 파이프 매설식은 현재 아파트의 난방이 파이프 매설식이죠. 파이프를 바닥에 매설해 놓고 온수 뜨거운 물을 보내서 바닥을 가열해서 복사열을 방출하는 난방이 바로 복사난방 중 파이프 매설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1번에 파이프 매설 깊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죠. 1번의 1번 지문은 바닥에 파이프를 매설했을 때 간 외경을 기준 잡아서 일정 이상 매설을 해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강경의 1.5배에서 이 강경을 기준 잡아서, 강경은 외경을 기준 잡겠죠. 보통 이 깊이는 1.5배에서 2배 이상 매설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두 가지 목적이 되겠죠. 이런 균열, 바닥 균열 고려도 해주고요. 매설하는 것은 바닥의 균열을 바닥 균열을 줄여야 되겠죠. 이 개념하고, 그 다음에 깊이 매설 온도 분포가 균일해집니다. 온도 분포 균일. 이 두 가지를 목적으로 일정 이상 매설을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에 배관 길이는 표면 온도차를 적게 해서 배관 길이를 길게 해서는 안 되죠. 짧게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배관 길이가 짧을수록 온도 분포가 균일해집니다. 근데 1번 보일러는 50m로 잡고요. 구멍탄 보일러일 때는 35m 이하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배관 길이가 짧을수록, 회로 길이가 짧을수록 온도 분포는 균일해집니다. 또 세 번째, 온도 분포를 고르게 해서 피치는 적게 하고 매설 깊이는 깊게, 피치는 간격이죠. 그래서 배관이 이렇게 있을 때, 배관이 이렇게 있을 때 이 간격을 피치라고 하죠. 이 간격, 여기 이 간격을 피치라고 하고요. 피치. 그래서 피치는 최대한 넓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최대한 피치는 적게 하고 매설기는 깊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수 온도는 공기 매설 최고 온도를 60도씨 이하라고 평균 50도 정도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 온수 온도차는 가열 변 온도 분포를 그래서 5에서 6도씨 이내라. 그럼 공급하는 온도하고 나오는 온도차가 커지면 온도 분포가 균일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들어가는 공급 온도하고 환수 온도의 차를 최대한 적게 처리를 해 주라는 겁니다. 정리를 해 두십시오. 그리고 2번 문제 보시면 잡열을 이용하는 난방 방식. 2번에서 1번 지문은, 그래서 온수 난방은 얘는 현열을 이용하는 난방이죠. 우선 현열. 현열은 온도 변화에 출입하는 열이 현열이죠. 현열을 이용하는 난방이고, 그 다음에 2번에 전기 난방이 잡열을 이용하는 난방이죠. 얘가 잡열을 우리가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 둘 다 전기 난방하고 온수 난방 이 두 가지를
대류식 난방 또는 대류난방이라고 하죠. 식자는 넣어도 되고 빼도 됩니다. 대류난방 또는 대류식 난방이라고 합니다. 공기 대류를 이용한다. 그러면 이 대류난방의 공통설비가, 대류난방은 공통설비가 라지에트가 필요합니다. 방열기, 라지에트가 필요하고 그 방열량을 조절하는 방열기 밸브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공기를 빼주는 에어벤추 밸브인 공기 빼기 밸브가 필요합니다. 에어를 빼줌으로써 온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진공 한 수씩은 제외가 됩니다. 진공 한 수씩 제외하고 나머지 방식에는 공통으로 들어가는 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복사난방은 복사열을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온풍난방은 간접난방에 해당이 됩니다. 간접난방. 그래서 보통 온풍은 공기를 만들어서 이용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얘는 간접난방이고요. 지역난방은 열병합 발전소와 같이 폐열을 이용해서 뜨거운 물을 데워서 각 아파트 단지로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지역난방이었죠. 그 다음에 3번 온수난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에 고온수난방은 보통 온수난방보다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3번에서 1번 지문에서 고온수난방, 보통 온수난방의 차이점은 열매 온도죠. 고온수는 100도씨 이상을 이용하게. 고온수난방의 경우는 100도씨 이상의 온수를 활용하는 겁니다. 얘는 100도씨 이상 온수입니다. 보통 100에서 150도씨까지를 많이 쓰고 있어요. 100도씨 이상 온수를 활용하는 것이 고온수 난방이 됩니다. 물을 끓이기 위해서 고온수 난방은 그래서 압력을 가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일반 팽창 탱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밀폐식 팽창 탱크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번에 온수 난방의 안전장치로서는 삼방 밸브나 팽창 탱크, 안전관, 도피관이라고 하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트포드 접속법은 아니죠. 그래서 2번에서 하트포드 접속법, 하트포드 배관법 또는 접속법이라고 하죠. 이것은 전기난방입니다. 전기난방 보일러 주변 배관법이죠. 전기난방에서 보일러의 안전수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보일러의 안전수위 확보 목적으로 오버히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빈불떼기 방지 목적으로서는 하트포드는 전기난방의 배관법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온수난방의 배관 방식의 리버스 리턴, 바로 역한수 배관, 온수의 유량을 균등히 분배할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리버스 리턴 역한수 배관법이었습니다. 리버스 리턴은 개념은 방열기가 있을 때 각자 방열기 라제터가 있다. 이때 공급하는 이 방열기에 공급하는 간이 있을 것이고,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리턴 되돌리는 간이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게, 보통 리턴 간이 가죠. 그런데 리버스 리턴 배관의 경우는 이것을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해서 보내는 배관법이죠. 그래서 리턴관을 역으로 순환하는 이 방식을 리버스 리턴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방열기와 유량을 균등히 분배할 목적으로 쓰는 배관법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전기난방의 부속기기와 온수난방의 부속기기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은
방열기나 방열기 밸브, 공기 에어벤츠 밸브가 있다겠죠. 근데 진공 한수식은 제외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에 리턴콕은 온수의 유량을 조절하는 밸브에서 주로 온수 방열기와 이제 한수 밸브를 온수 방열기 한수 밸브 역할하는 것이 리턴콕입니다. 그래서 리턴콕은 한번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리턴콕.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팽창 탱크나 팽창관 보통 삼방 밸브라든지 리턴콕은 온수 난방하고 관련된 장치들이라는 사실 정확히 구분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4번에 보면 방열기 한수기에 설치해서 전기 내에 생긴 응축수만을 본래에 한수하기 위한 장치. 보통 1번의 리턴콕은 온수 방열기 한수 밸브였죠. 그리고 2번 이중 서비스 밸브는 한랭지에서 응축수 동결 방지 목적으로 방열기 트랩과 방열기 밸브를 조합해서 만든 게 한랭지 동결 방지 목적이었고, 3번에 방열기 트랩 또는 열동 트랩이라고도 하죠. 방열기 트랩 또는 열동 트랩이라고 합니다. 방열기 트랩 또는 열동 트랩이라고 하죠. 그래서 방열기 트랩, 열동 트랩은 전기 난방에서 이 전기와 응축수를 분리시키는 것이 이 역할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역할에서 나중에 응축수만을 본래의 한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방열기 트랩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쿨링 내거, 냉각 다리라고 하죠. 완전한 응축수를 트랩에 보내기 위한 것이 쿨링 내거, 냉각 다리의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쿨링 내거, 냉각 다리는 냉각하기 위한 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보온 피복을 하지 않습니다. 이 쿨링 내거는 보온 피복되지 않는 배관이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냉각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이 냉각 다리 쿨링 내거는 최소 길이가 1.5m 이상은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전기 난방과 비교한 온수 난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둘 다 대류 난방이죠. 대류식 난방이었다. 열 용량이 커서 예열 시간이 긴 것은 온수 난방이죠. 열 용량이란 것은 어떤 재료가 축적할 수 있는 총 열량이 열 용량이죠. 그래서 열 용량은 질량하고 관계가 있다. 무거운 것일수록 열 용량은 커집니다. 그래서 온수가 열 용량이 크죠. 예열 시간이 길기 때문에 난방을 정지하더라도 서서히 식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실내의 쾌감도가 좋은 것은 온수 난방이에요. 보통 열 용량이 크면 쾌감도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3번 온도 조절이 용이하고, 온수 난방은 방열기에 공급해주는 온수 온도를 조절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 온도 조절이 용이해요. 결과적으로 제어성이 우수하다 이 뜻입니다. 온도 조절이 용이하다는 것은 방열량 제어성이 우수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수관의 부식이 심하다. 한수관의 부식이 심한 것은 전기 난방이죠. 전기 난방이 우리가 부식이 심하고요. 그 다음에 소음이 적죠. 소음이 큰 것은 전기 난방이 소음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서로 비교해서 온수 난방과 전기 난방을 기억을 해 두시고, 열 용량은 온수 난방이 크다. 그런데 열의 운반 능력은 전기 난방이 큽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에 난방 설비 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헤드에서 전기나 온수 각 계통별로 공급하거나 한수를 해 줍니다.
2번에 역함수 배관 방식 유량을 일정하게 분배하는 것은 맞죠. 그런데 배관 길이가 길어집니다. 역으로 환수하다 보니까 배관 길이는 길어지고 시설비는 비싸진다 했습니다. 자, 목적은 시설비 비싸지고 배관 길어지는데 왜 사용하는가 하면 유량을 균등히 분배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배관 길이가 다를 경우 밸리싱 밸브의 유량을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온수 배관에서 팽창 탱크 물의 부피 변화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팽창 탱크가 온수 난방의 안전장치죠. 팽창 탱크가 안전장치입니다. 이런 물의 팽창이라든지 팽창이나 이상 압력을 흡수하는 안전장치입니다. 흡수하는 안전장치가 팽창 탱크 개념이 됩니다. 팽창 탱크는 개방식 팽창 탱크하고 밀폐식 팽창 탱크가 있다. 그럼 보통 온수 난방은 개방식을 쓰고요. 고온수 난방은 밀폐식 팽창 탱크를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5번 지문 보시면 6번에 배관의 길이 변화는 신축이염을 통해서 흡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신축이염은 이런 것들이 있죠. 신축이염새는 이염은 스위블 조인트, 스위블 조인트 조인트 이염이라고도 하죠. 스위블 조인트나 또는 우리가 루프형 이염. 루프형 이염은 신축 곡간이라고도 하고 구분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5개 고압 배관 쪽에 쓰는 거고 스위블 조인트는 2개 이상 일부를 이용한 신축 이염새로서 방열기 추이 배관법에 썼던 거였죠. 그리고 벨로즈 이염이 있고 그 다음에 슬리브 이염이 있죠. 슬리브형 이염이 있고 그리고 볼 조인트가 있죠. 볼 조인트 이런 것들이 신축이염새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7번 보시면 난방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온수 난방은 전기 난방 외에 제어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방열량 제어성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1번 지문이죠. 그래서 방열량 제어성, 온도 조절, 방열량 제어성적인 측면은 온수가 좋죠. 방열량 제어성은 온수가 좋습니다. 온수 난방이 좋아요. 특히 방열량 제어성이 좋다는 것은 외부 온도 급변에 따라 열량을 제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2번에 온수 난방은 전기 난방에서 배관 내의 부식이 부식 개념. 부식은 전기가 크죠. 온수가 적습니다. 방열량 제어성은 온수가 좋고요. 그 다음에 부식은 전기가 크죠. 온도가 높을수록 부식은 빠릅니다. 그래서 사람도 많이 화내면 부식이 빠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전기 난방은 온수난방에 비해서 예열 시간이 짧고 열매 순환이 빠르죠. 그래서 예열 시간이 긴 것은 온수 난방이죠. 그래서 예열 시간은 짧은 것이 전기가 짧고 온수가 깁니다. 그러면 예열 시간이 길다는 것은 열 용량이 크다는 거예요. 예열 시간이 짧다는 것은 열 용량이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난방을 정지했을 때 일반적으로 여열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예열 시간이 긴 것들, 특히 열 용량이 큰 것들이 예열 시간이 깁니다. 이런 것들이 난방 정지 시도 여열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은 전기 난방, 온수 난방보다 방열 면적을 작게 할 수 있죠. 열의 운반 능력이 좋으니까 잡열로서 이제 방열 면적을 적게 해도 돼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도 적게 들어갈 수 있겠죠.
간경이 작아도 되고요. 그다음에 온수 난방은 현열을 이용한 난방으로서 전기 난방의 쾌감도가 높죠. 현열 이용한 게 쾌감도가 좋습니다. 특히 열 용량이 클수록 쾌감도가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 용량이 작아 온수, 자 그래서 틀렸죠. 그러면 열 용량은 사실 이렇게 됩니다. 열 용량 순서는 가장 큰 것이 복사죠. 복사, 온수, 전기, 온풍 이 순서의 열 용량 순서는 그러면 열 용량하고 같이 가는 것이 바로 쾌감도하고 쾌감도 순서하고 지금 시설비 순서가 같이 다닙니다. 시설비가. 그래서 얘가 비싸고 위로 올수록 쌉니다. 쾌감도가 이리 좋은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 온수 난방의 팽창 탱크 설치 중 가장 적당한. 그럼 팽창 탱크는 이겁니다. 개방식 팽창 탱크는 설치 높이 제한을 받지만 밀폐식 팽창 탱크는 설치 높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개방식이라 보고요. 최고층 방열기나 배관보다 높게 설치하시면 되겠죠. 그 개념이 있습니다. 최고층 배관이나 또는 방열기보다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하트포드 접속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1번 방열기보다 높은 곳에 한수관을 설치할 때 한수관에 응축수를 끌어올릴 때 쓰는 것, 바로 8번의 1번 개념은 바로 리프트 이염이죠. 리프트 이염. 바로 진공 한수식에 쓰는 거죠. 진공 한수식. 진공 한수식에서 끌어올릴 때 쓰는 배관법이 리프트 이염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온수 온도 차이에서 밀도 차이에 따라 배관의 온수가 자연순환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그럼 온수 온도 밀도 차이에서 순환을 할 때 9배 두는 거죠. 그래서 9배를 둬야지 자연순환이 되죠. 9배 경사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3번에 배관 내의 신축을 흡수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 3번은 신축이염새고 신축이염새. 자, 대표적으로 방열기 주위 배관에서는 신축이염새는 바로 저거였죠. 스위블 조인트였습니다. 2개 이상 엘보를 이용했죠. 그리고 4번에 본러 내의 안전 수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하트포드 접속법의 주 목적입니다. 그리고 5번에 온도에 따른 최적 팽창을 도출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 5번은 바로 팽창관 또는 안정관이라고 했죠. 팽창관, 안정관 또는 도피관이라고 했죠. 팽창관과 팽창 탱크가 그 역할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다음 난방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도씨 물을 100도씨까지 높일 때 최적 팽창은 약 4.3%의 최적 팽창이 생겨요. 그래서 그 최적 팽창을 흡수하기 위해서 팽창관이나 팽창 탱크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2번에 개방식 팽창 탱크 저온수를 보통 온수 난방이라고 합니다. 저온수 난방에 사용을 해주고, 세 번째, 삼방 밸브는 보일러의 밸브가 닫힌 채로 운전했을 때 안전장치로 사용되는 것이 삼방 밸브. 이거는 온수 난방입니다. 온수 난방. 그리고 네 번째, 배관 도중에 간경이 서로 다른 전기관을 접속할 경우 응축수의 고임이 생기지 않도록 편심이염새 되죠. 그래서 편심 이경티를 사용하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수평 배관 쪽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4번은 편심 이경티는. 그리고 5번에 전기 난방은 잡열을 이용한 난방, 현열 해설이 틀리게 나죠. 현열을 이용한 난방은 온수 난방이었습니다.
그리고 11번에 전기 난방 방식이 보통 온수 난방 방식에 유리하지 못한 점은 해놨죠. 불리한 점을 찾아라, 단점을. 그러면 시설비는 싸니까 장점 유리하잖아요. 근데 방열량 제어성은 떨어지죠. 전기 난방이 단점이죠. 온수 난방이 제어성은 좋죠. 그리고 간헐 운전의 적합도. 간헐 운전은 필요시에만 하는 운전을 간헐 운전이랄까 하죠. 전기 난방이 적합도가 있죠. 예열 시간 짧으니까 유리한 점이죠. 동일 방열에도 방열량은 전기가 좋죠. 이제 유리한 점입니다. 그래서 2번은 방열량 제어성이 떨어지는 전기 난방의 단점을 가지죠. 그리고 12번 쿨링 내거 냉각다리 개념이 나와요. 쿨링 내거 냉각다리는 영어로는 쿨링 내거, 우리는 냉각다리죠. 완전한 응축수를 트랩에 보내기 위해서 응축수를 냉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피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냉각 레거라고도 합니다. 냉각 다리, 냉각 쓰고 다리는 영어 레거를 써서 냉각 레거 이렇게도 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냉각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배관길을 짧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배관 길이가 1.5m 이상 돼야 돼요. 그럼 냉각하기 위해서는 보온 피복하면 냉각이 안 되겠죠. 그래서 보온 피복을 하지 않습니다. 간격은 전기 주강보다 한 단계 작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수 주강보다 높은 응축수 끌어올릴 때 쓰는 배관법은 리프트 이음이었죠. 그 다음에 13번에 복사난방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에 열 손실을 막기 위해서 단열청 시공이 필요해요. 그럼 이 단열청은 어디에 공사를 하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이거죠. 바탕청하고 구조체 바탕하고 방열관 사이에 이 단열창을 우리가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상 간단히 보시면 203페이지 보시면 단열청은 거기 체움청 해놨죠. 바탕청 사이에 이 단열청을 설치합니다. 203페이지 보시면 단열청 나오죠. 단열청. 여기 그래서 바탕청 위에다가 단열청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위에서 온수를 보내서 바닥을 데워도 그것이 밑으로 전달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단열청 설치를 합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2번에 실내 공기 대류가 크기 때문에 바닥 먼지. 이거는 전기 난방의 특징이죠. 대류식 난방이 바닥 먼지가 상승하고 복사 난방은 거의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열기가 없으면 실내 공간 효율적 이용 가능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실내 온도 분포가 균일해서 쾌적도가 제일 좋습니다. 복사 난방이. 그리고 비용은 비싸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디가 고장나면 보통 고장 요소 발견이 어렵고요. 수리비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는 방식이 바로 이 복사 난방의 특징이 됩니다. 그리고 14번 문제 보시면 복사 난방에서 파이프 매설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가. 일반 대류 난방 방식과 비교. 대류 난방은 전기 난방하고 온수 난방을 대류 난방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대류 난방보다 쾌감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대류 난방 비교해서 실내 공기 상하 온도 차도 적고요. 그러니까 보통 밑에가 온도가 낮은데 바닥을 가열해서 복사열을 방출하니까 온도 분포가 균일하다는 거, 차가 적다. 그래서 쾌감도가 높고 그 다음에 설정 온도 도달 시간이 짧다 해서 틀렸습니다. 이 바닥을 가열해서 복사열을 방출해서 하다 보니까 그 설정 온도 도달 시간이 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통 1시간이나 30분만 있을 것 같으면 난방 자체를 안 해야 되죠. 복사 난방은. 그 다음에 3번 창문을 개방하는 경우 대류 난방보다 난방 효과. 그래서 창문을 개방하는 경우 창문을 개방했을 때 대류 난방은
공기 대류를 이용하다 보니까 실내가 확 차가워집니다. 그에 의해서 난방 효과가 큽니다. 그러니까 복사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죠. 주택이나. 바닥 패널 하자 발생 시 원인 지점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다 뜯어야 됩니다. 그리고 15번 대류 난방과 비교한 바닥 복사 난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 1번 실내 먼지 유동이 적어요. 그 다음에 실내 상하부의 온도차가 적고 예열 시간은 길죠. 오래 걸리고요. 외기 온도 변화에 따른 방열량 조절은 어렵습니다. 방열량 조절이 쉬운 거는 온자 들어가는 거, 온수나 온풍과 관련된 것이 방열량 조절이 용이합니다. 고장시 발견이나 수리가 어렵죠. 자, 그리고 17번 문제 보시면 손실 열량이 14kW고 한기연 손실 6kW이다. 이 방에 온수 난방에 의한 방열기를 설정해 소요 방열 면적은 했죠. 자, 소요 방열 면적은 난방부와 총 손실 열량을 방열 면적은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방열 면적은 총 손실 열량 난방부하를 표준 방열량으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이때 표준 방열량은 온수는 0.5 이상 kW, 전기는 0.756kW가 됩니다. 그런데 난방부하는 총 손실 열량에 손실 열량만 합하시면 된다. 저것은 합할 필요가 없죠. 나중에 혹시 치등 열량이 주어지면 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14kW고 6kW네. 14 플러스 6에다가 표준 방열량 0.2532로 나눠주면 된다. 그러면 표준 방열량은 전기는 0.756kW, 온수는 0.5 이상 kW죠. 5 이상 kW가 됩니다. 그래서 나오면 0.5일 때 20이나 40이 되니까 40보다 조금 적은 것이 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18번 문제 보시면 다음 보일러의 용량 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먼저 1번에 보일러의 효율은 전격 출력을 연료의 발열량으로 나눠서 구한다 했죠. 자, 틀렸죠. 효율이라는 것은 전격 출력을 연료의 소비량 곱하기 연료의 발열량 곱하기 비중 곱해서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 바로 보일러의 효율을 구하는 식입니다. 이번에 상당 방열 면적 온수는 0.5 이상 표준 방열량을 상당 방열 면적 그래서 0.5 이상 523W가 되고 면적당. 그런데 보일러의 전격 출력은 상용 출력에 예열 부하를 합해야 되죠. 원래 전격 출력은 난방부하 플러스 급탕부하 플러스 배관부하 플러스 예열부하 하시면 되는데 이때 난방부하 플러스 급탕부하 플러스 배관부하까지 플러스한 게 상용 출력이죠. 그래서 상용 출력에다가 예열부하를 합해도 전격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원래 상용 출력 난방부하에 급탕부하 배관부하로 합한 것이 상용 출력이죠. 그리고 난방부하고 급탕부하만 플러스하면 그것은 정미 출력이라고 합니다. 정미 출력. 그리고 난방부하는 해당 시에 상당 방열 면적을 계산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5번은 그래가지고 이거죠. 난방부하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난방부하는 방열 면적 EDR에다 방열 면적 곱하기 표준 방열량을
곱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난방부하는. 자, 봐두시고 그 다음에 5부. 자, 그건 19번 문제. 자, 지역 난방이나 고압전기 다량 필요한 것에 주로 사용되는 보일러. 지역 난방 하면 수간 보일러죠. 보통 일반 아파트와 같은 데 있죠. 이런 중앙집중식 이런 데는 노통 연간식 보일러입니다. 아파트나 이런 사무실과 같은 데는 노통 연간식 보일러고, 이런 지역 난방이나 대규모 건축물은 수간식 보일러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20번. 다음 방열기 표시 방법 중 최상단에 나타낸 것은 방열기. 자, 표시법에서 최상단에 방열기 절수를 쓴다 했죠. 그럼 현재 여기서 16 방열기 절수가 섹션 수가 16절이라는 거죠. 16절이고, 그 다음에 앞에 나타내는 로마 숫자는 이것은 방열기 종류인데 주형 방열기를 나타내죠. 얘는 3주형 방열기다. 방열기 종류가 3주형 방열기 종류를 나타내고 있다. 방열기 종류고, 그리고 다시 뒤에 수치는 방열기의 높이가 600mm 그죠? 방열기 높이가 600mm라는 겁니다. 600mm. 그리고 우리가 15A, A는 미리 간격이죠. 여기서 이게 유입간이고, 유입간이 15mm, 유출간이 15mm다. A를 쓰면 미리고 B를 쓰면 인치 간격입니다. 유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1번에 자, 일반적으로 보일러 선정기 기준이 되는 자, 출력, 난방, 급탕, 배관, 예일부의 합으로 표시하는 것은 전격 출력이죠. 전격 출력. 그리고 난방, 급탕, 배관부와 보통 보일러 상시에 사용하는 출력은 상용 출력 개념이 됩니다. 22번. 실내 난방 부하가 9.4kW 사무실에서 방열기 절수를 구하세요. 단 방열기 온수 방열 3세 중 이거는 그냥 주어지니까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높이는 거 일절 면적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방열기 절수 섹션 수는 자, 난방부하 총 손실 열량을 난방부하를 표준 방열량 곱하기 1절의 면적을 곱해서 절수를 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난방부하가 하나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9.4에다가 표준 방열량 원수는 0.523 kW가 되겠죠. 그러면 0.523에다가 곱하기 1절의 면적 주어집니다. 0.15죠. 0.15입니다. 그래서 곱해서 나누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는 표준 방열량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3번에 보시면 난방부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자, 이중창이나 삼중창 설치하는 것은 난방부하를 줄이는데, 난방부하를 줄인다는 것은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단열재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벽체의 틈새를 없앤다. 결과적으로 기밀성 있게 유지하라 이거죠. 그리고 이중벽을 설치한다. 이런 것은 됩니다.
근데 계급물을 많이 쓰면 이거는 에너지가 소비가 많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난방부하가 증가되는 요인이 됩니다. 계급물. 특히 자, 북측 계급물은 최소화시켜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24번에 난방부하 계산시 일반적으로 고려하지 않아도 좋은 사항입니다. 자, 난방부하는 우리가 알아두실 때 취등 열량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손실 열량은 고려하지만 취등 열량은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1번에 한기연 손실은 자, 손실량이죠. 근데 유리창을 통한 일사이연 취등열이나 인체나 조명이나 여름기기 이런 취등열량은 난방부하 계산 시는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냉방부하 구할 때는 포함되지만 난방부하 계산 시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봐두시고 그 다음에 25번 난방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저 1번에 바닥에 놓은 방열기는 실내 온도 분포를 고려해서 창측보다 내벽 측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틀렸습니다. 이 대류식 난방을 하다 보니까 창문 아래에다 설치해죠. 창문 아래쪽에 라디에이터 방열기를 설치해요. 그래야지 콜드 드래프트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콜드 드래프트는 차가운 공기가 바닥 아래로 하강하는 현상을 콜드 드래프트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콜드 드래프트가 발생하면 제실자가 추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문 아래쪽에 외벽 쪽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구분을 해 두시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온수 난방에서 배관에 자, 최고분화 방열기에 공기 빼기 밸브를 설치해 주시고 실내 난방 효과 오른데 단열이 좋죠. 그리고 바닥 난방에는 일반적으로 실내 상하 온도차가 적습니다. 바로 복사 난방이죠. 바닥 난방이.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6번에 난방 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 온수 난방은 현열이고 전기 난방은 잡열을 이용한 난방이었죠. 그리고 2번에 100도씨 이상 고온수에 있는 개방식 팽창 탱크 사용하면 돼. 밀폐식 팽창 탱크 씁니다. 100도씨 이상 온수를 고온수죠. 물은 표준기 앞에서 100도씨에 끓죠. 그래서 압력을 높여주면 물의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보통 밀폐식 팽창 탱크를 쓸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응축수만을 본래 함수한 것을 위해서 전기 트랩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수온 변화에 따른 온수의 용적 증감에 대응하기 위해서 팽창 탱크를 설치하죠. 그래서 이제 팽창 탱크가 물의 팽창을 흡수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개방식 팽창 탱크의 안정감, 오버플로간 등을 우리가 설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안정관은 바로 뭡니까? 팽창관 또는 도피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공기조화 및 냉동설비는 여러분들의 희소식은 이 분야에 약한 분들은 이걸 공부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이네요. 제가 송풍량 계산 이런 거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았겠죠. 계산. 그래서 여기는 올해부터 시험 범위에 빠졌습니다. 공부 학습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잠시 휴식하고 225페이지 수송설비 분야하고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 갖추겠습니다.